네, 자, 아름아름 스몰캡 순서입니다. 주목해볼 종목을 또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살펴주신 종목 리뷰부터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동양에스텍을 살펴주셨는데 네. 와,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폭이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포스코 강판도 오르고 동양에스텍도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소개를 네.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한가인 가격도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뭐 포스코 가공센터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특히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20%까지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가공센터 전반에 그런 재평가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러 강판 가격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뭐 15%가량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철강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슈퍼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증치세 환급을 뭐 그렇죠. 5월 달부터 네.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철강 제품의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가격은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 판가로 계속적으로 전이가 되면서 하반기까지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철강 섹터의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전일 이제 6,000원대의 그런 적정 주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네. 오늘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양에스텍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 6,000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앞으로 좀 동양에스텍의 매력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다 좋을 것 같다. 철강 업종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또 동양에스텍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을 또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저희가 네.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리고 네. 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보고서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관련주에 대해서 다이어트. 네. 뭐 저만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실생활에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여름철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곧 얼마 남지가 여름이죠. 않았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씩 더워지게 되면서 노출의 계절이 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와 관련된 검색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크게 이제 5가지 종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메일 유업이 이제 건강음료,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우리가 요가복이라든지 이제 에슬레죠? 예, 네. 에스레저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바디 같이 이런 그 체형을 측정하는 그런 체지방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들이 집집마다 이제 좀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와, 그래서 예. 집집마다 이런 그 제품들을 들여놓는 집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래시가드 업체인 배럴도 최근에 이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오늘도 한 6%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푸드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푸드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닭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네.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뭐 간편 건강식이라고 해서 뭐 저도 최근에 구입을 많이 해봤는데요. 닭고기로 된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핫도그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크, 닭고기 네. 스테이크라든지 5분만 데우면은 이제 바로 밥같이 지금 먹을 화면에 수 있는 나가고 있네요. 네. 네. 그런 제품들이 이제 그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오늘은 푸드나무와 관련된 그런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다이어트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네. 이제 푸드나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확진자라고 네. 하죠.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신 분도 많아지고 또 계절성으로도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다이어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또 여러 종목들을 꼽아주시고 그중에서도 푸드나무를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좀 하락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인데 사실 뭐 닭고기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 맛있어야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푸드나무 정말 맛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다른 경쟁사가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일단은 해당 업체가 그 랭킹닷컴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뭐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1위 그래서 아닙니까? 거의? 네, 맞습니다. 지금 닭고기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뭐 핫도그라든지 스테이크 이런 그 제품들을 많이 네, 먹어봤지만 맛있어요. 상당히 네. 맛있고요. 그래요? 예전같이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막 그 좀 맛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맞습니다. 드셨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행복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사로는 지금 닭고기 관련된 그런 그 제품들은 네. 뭐 허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닭고기 제품들이 있지만 네. 동사가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 닭고기 섹터에서는 좀 선두권의 업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플랫폼 경쟁사로 해가지고 지어소프트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맞아요. 새벽 배송으로 네, 유명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체적으로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그리고 배송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오아시스와 많이 비교가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표도 그 나타났다시피 그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넘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그렇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푸드나무는 반면에 이제 닭고기에 어떻게 보면 좀 오리엔트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한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배송 사업자로서의 그런 플랫폼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과 같은 그런 경쟁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회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150만 명, 그리고 지어소프트가 55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사이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저희들은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지만 이 업체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어소프트와 비슷하고 영업이익률은 또 좀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네. 아쉬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뭐 지어소프트 수준의 그런 그 기업 가치 수준은 네. 충분히 반영해도 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식품 관련 플랫폼 지어소프트나 뭐 마켓컬리만큼이나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품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랭킹닷컴이 얼마나 이 경쟁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가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또 조인성 씨가 네. 랭킹닷컴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랭킹닷컴의 경쟁력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그 풍부한 회원수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뭐 네. 전 국민이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150만 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 수가 94만 명이었는데 전체 주문 건수가 278만 건이었거든요.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1인당 주문 건수가 2.7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2020년도는 3.2건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1인당 구매 건수가 많아지네요. 늘어나고 있다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주문 건수의 증가는 당연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누적 판매액이 증가하게 되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지어소프트랑 그런 기타의 업체들이
육류라든지 야채, 뭐 전반적인 생필품을 판매를 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닭가슴살이라는 어떤 그런 특화된 그런 제품군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예.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푸드나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랭킹닷컴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주셨어요. 사실 이 닭가슴살로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맛없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정말 맛있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식품보다도 더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푸드나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랭킹닷컴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모멘텀과 함께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네. 계실까요? 일단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오.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의 그 살라미 제조업체인 윙이푸드하고 MOU를 맺고요. 지금 합작회사를 중국 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품질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현지에서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허가까지 진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그 생산 허가 신청 후에 3개월 정도면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중국 내에서 이제 매출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그 윙이푸드 안에 이제 동사의 그 생산 라인이 한 라인당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캐파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당 2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40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내년에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는 이런 중국 관련된 시장의 그 진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받을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출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채널 판매에 이어서 뭐 오프라인 채널 판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그 편의점 예.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마켓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도 함께 네. 드네요. 중국과 함께 또 홈쇼핑, 편의점까지 매출, 판매처 확대가 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남은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상으로 오늘 다시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그동안 참 못 갔더라고요. 푸드나무가.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도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쵸? 네. 올해는 실적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뭐 국내 시장의 그런 가입자 기반이 상당히 확대가 됐고요. 뭐 1인당 주문 건수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성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난해 매출이 뭐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조인성이라든지 차승원 같은 이런 좀 예. 탑급의 모델들 모델비가 많이 나갔군요. 네, 그런 예. 마케팅비가 많이 활용이 되게 되면서 가입자를 일단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에 이제 그 2019년도에 8%대를 기록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런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진행이 되지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 기반이 많이 그쵸? 확대가 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 수준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동사의 매출액은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측정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어소프트가 지금 3천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그 시가총액 1,700억에서 3천억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합당하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모델비가 많이 나가면서 마케팅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유지 또는 상승 전망이 되기 때문에 푸드나무 랭킹닷컴 유망하다. 오늘은 또 스몰키 리포트를 통해서 푸드나무 함께 발굴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